예, 안녕하세요.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난 어린이 김하늘이가 교사 명씨에게 살해당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늘이 명복을 빕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늘이의 위치를 찾는 과정에서 어플이 사용되었는데 이 어플에 관련된 이야기가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Find My Kids라는 어플로 보이는데 어플을 통해 아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어플을 아이 핸드폰에 설치해 놓고 부모가 어플을 작동시키면 아이 주변의 소리를 부모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부모가 아이 어플을 이용하여 교실에서 교사가 다른 학생 혹은 본인의 아이와 대화하는 것을 듣고 녹음한다면 그 부모는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고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교사 명씨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에서 Find My Kids를 이용하여 녹음한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통비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동 학대의 정황 혹은 범죄의 정황을 녹음한 것에 불과하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영아나 유아의 몸에 부착된 녹음기를 통해 녹음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범 교사 명씨가 우울증을 앓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유명 정신과 의사 나종호 교수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나 교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오히려 국민의 정신건강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는 글로 보여요. 저도 일견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 살인범이나 범죄자의 정신병이 주요 요소가 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올바르게 보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묻지마 살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살인 사건이 실제로는 조현병의 발현으로 인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이 사람을 죽이는 병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우울증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어떤 조현병이라든지 기타 정신병력이 근거가 되어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어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그것을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에서 요즘 특별히 문제가 되는 쟁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